네, 안녕하세요.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. 계약갱신 청구권을 2번 사용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도 3년으로 늘려서 3년 플러스 3년 플러스 3년 총 9년까지 임차인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. 세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계약갱신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. 현재 계약갱신 청구는 한 번 사용할 수 있죠. 그래서 2년 계약하고 한 번 사용해서 추가로 2년, 총 4년 살 수 있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이걸 한 번이 아닌 2번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임대차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가지고 3년 플러스 3년 플러스 3년 총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2일 날 발의가 됐습니다. 이 개정안에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담겨 있거든요. 총 7가지가 담겨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야 할 것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이 총 9년은 뭘까? 일단 이 개정안에서 현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월세 계약이든 전세 계약이든 그 임대차 기간은 2년입니다. 현행법은. 한데 이 2년을 3년으로 늘리겠다라는 게 담겨 있고요. 그러면서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은 한 번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2번 쓰게 하게 해주겠다. 자, 그러면 임대 기간이 3년 늘었고 갱신 청구를 2번 사용한다면 3년 계약하고 나서 이 갱신 청구를 2번 다 사용한다 가정해 보면 3년 플러스 3년 플러스 3년 총 9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할 수가 있는 거죠. 사실 이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 집이 아닙니다. 네. 한번 세를 들이면 9년간은 세를 줘야 되는 거예요. 네. 물론 이제 본인이 실거주 이유로 보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. 사실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갱신 청구권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거는 작년에 한번 말에 나왔었어요. 작년에 말에 나왔던 거는 이제 무제한으로 영원히 쓸 수 있는 거 이건 나왔다가 이제 철회가 됐습니다. 논란이 돼가지고 철회가 됐는데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. 9년간 해주겠다.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 발의가 됐습니다. 물론 이게 국회 문턱을 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.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발의가 됐으니까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분들이 범여권입니다. 총 10분이서 이 개정안을 발의했었거든요. 대표 발의자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고요. 이제 그 외에 더불어민주당, 조국혁신당, 진보당, 무소속 이렇게 범여권에서 법안을 발의한 거라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. 물론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개정안이 설마 국회 문턱을 넘겠어? 이 영상을 왜 만들어?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법이든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여건인 거잖아요. 그것도 있고 그리고 2020년도에 이 계약갱신 청구가 처음 생긴 게 7월 31일부터입니다. 근데 이때에도 사실 그 해 초부터 이런 갱신 청구권으로 여러 가지 안들이 계속 발의가 됐었습니다. 여러 가지 안이 발의가 되다가 그 중에서 택한 게 2+2였던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자꾸 법안이 발의가 되면 일부를 택할지 모르니까 좀 우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역시도 참 놀랄만한 일인데요. 이제 집을 팔 때 그냥 팔면 안 된대요. 만약 그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그 임차인에게 양수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집을 팔든 증여하든 교환으로 바꾸든 간에 그 양수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양수인의 정보를 서면에 적어가지고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돼요. 네, 양도자가.
그래서 이 임차인이 그 정보를 보고 선택하는 겁니다. 나의 이 임차권을 승계할지 말지. 자, 승계가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양순이 주는 거고, 승계하지 않으면, 거부하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양도인, 전 집주인이 주는 거죠. 네, 이렇게 허락을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. 실질적으로 이 임차권에 대한 승계 여부를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, 크게 보면 집을 팔 때 쉽게 말하면 임차인 허락 받고 집을 팔라는 거예요. 임차인 살고 있으면. 빈집이 아니면 모를까. 그래서 이제 이것도 논란은 되겠죠. 사실 이것도요, 작년 그 철회가 됐던 주임법 개정안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. 작년 24년 11월 25일 날 이때 개정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12월 9일 날 철회가 됐는데,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갱신 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쓰는 거, 이거 담겨 있었고, 그리고 임대인 변경될 때 뭐 매매든 증여든 교환이든 이렇게 바뀔 때 임차인에게 양수인 정보 통지하는 거, 이게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다 철회가 됐잖아요. 철회. 없던 걸로 하자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말이 안 된 얘기인 거예요. 이게 실제로 시행된다면 거래 안 됩니다. 집 사고 팔기 엄청 힘들어요. 그렇게 말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건 이걸 자꾸 법안을 발의하고 그렇게 되면 2020년도에 이 갱신 청구 처음 생길 때처럼 자꾸 발의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중에서 뭔가 택했잖아요. 혹시 그럴까봐 정말 좀 불안한 마음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.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게요. 일단 임대차 기간은 2년짜리를 3년으로 좀 늘리는 거고, 현재 2년인데, 그리고 갱신 청구권은 현재 1회에서 2번까지 늘리겠다는 거. 그러면서 임대차 기간이 3년 늘었으니까 갱신 청구로 인한 존속 기간도 3년이겠죠. 그래서 만약에 이 갱신 청구를 2번 다 행사한다면 3년, 3년, 3년 총 9년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죠. 3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. 그리고 최장 기간도 정했습니다.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9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. 요건 마치 이제 현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10년 한도로 갱신할 수 있는 똑같은 거죠. 자, 근데 이게 왜 국회 문턱을 넣으면 안 되는 거냐? 이게 왜 통과되면 안 되는 거냐? 단순하게 집주인만 뭐 분리해서 집주인 재산권을 침해해서 이것뿐만 아닙니다. 집주인 반발은 당연한 거고, 자,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차인도요,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입니다. 왜? 어쨌든 9년 동안 잘 살 수 있잖아요. 돈 많이 안 올리고. 그런데 이게 왜 임차인에게 안 좋은 거냐면,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? 일단 전세 물량이 확 줍니다. 전세 안 내놔요, 집주인분들이. 근데 부득이하게 정말 돈이 급해가지고 전세를 줘야겠다 라고 한다면 이 전세 금액을 무조건 아주 많이 받게 돼 있어요. 왜? 9년 동안 못 받잖아요. 한번 전세 줘버리면. 중간에 2번 올릴 수 있지만 이건 5% 이내니까 많이 받아놔야 9년간 못 올리는 거 보상받죠. 그리고 9년 끝나면 그때 또 많이 올려받는 거고. 임차인 입장에서는 9년간 사는 건 좋은데 애초에 들어갈 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. 그 돈 줄 수 있으면 전세 가죠. 그런데 그 돈이 없으면 이제 월세로 가야죠. 월세로 내몰리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월세 금액도 다 비싸게 받을 거라고요. 많이. 왜? 어쨌든 9년 동안 못 올리니까. 내가 9년 동안 올리지 못하는 거 보상 받으려면 월세 금액도 당연히 집주인이 많이 받는 거죠. 임차인의 주거비가 올라간다고요. 주는 게 아니라. 이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죠. 이게 지금 2 플러스 2에서도 현재 시장에서도 이중 가격, 신규 계약이랑 갱신 계약
요 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5% 때문에. 이것도 2 플러스 2도 되게 부작용이 많은데 기회 한 번 더 주고 그나마 3년으로 만약에 2 플러스 2 플러스 2 뭐 이런 모르겠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걸 더 늘려가지고 3년씩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됩니다. 안 되는데 자꾸 법안을 발의해요. 개정안을. 왠지 모르겠지만. 그래서 통과될까봐 걱정인 거예요, 지금. 2020년에 그랬던 것처럼. 근데 이건 이제 아마 안 될 거예요. 그 임대인 변경 통지하는 거. 자, 보시면 임대인이 세를 주고 있는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, 양도라는 건 매매도 있고 증여 있고 교환 다 포함됩니다. 자, 그때 임대인이 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인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.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 보증금을 내가 팔았고 증여했고 교환했지만 내가 돌려줘야 돼요. 전 주인이. 그 말입니다.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? 그러면 이 임대인 변경 통지는 언제 하는 거냐? 양도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 15일 이전 및 양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때 이제 임차인에게 알려주는데 어떤 거를 이제 서면으로 통지하는 거냐? 그 서면에 어떤 걸 적어야 되는 거냐? 양수인의 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전화번호 이렇게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 이거 양수인 엄청난 부담이에요. 아직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닙니다. 아직 안 샀어요, 집을. 그런데 생판 모르는 제3자인 임차인한테 내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. 주민번호까지 다. 물론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겠지만 어쨌든 부담이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세, 지방세, 납세 증명서 다 보여줘야 되고 거기다가 추가로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까지 세금 잘 내는지 건보료 잘 내는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양수인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. 능력. 이거 보는 거예요. 능력. 이 양수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줄 능력이 되는 거냐 이거 검증해 보는 거예요. 플러스 양도가 어떤 거래인지 매매인지 증여인지 교환인지 적는 거고 만약 양수인이 지급할 돈이 있다면 얼마 지급하는 건지 소유권 이전은 언제 하는 건지 이거 다 알려주는 거예요. 거기에 추가로 필요한 정보 있다면 이 대통령령으로 또 몇 가지 정하겠죠. 그것까지 다 알려주는 겁니다. 그걸 보고 임차인이 그래 나의 임차권 승계해줘 라고 할 때 이제 그게 승계되는 거예요. 나와 있죠.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서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때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. 임대인 지위라는 건 그 임대차 계약을 넘겨주는 거, 소유권 말고. 그랬을 때 이 양수인이 나중에 임차인 나갈 때 양수인이 보증을 돌려주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해요.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. 해지하면 이사 나가겠죠. 나갈 때 보증금 받고 나가죠. 누구한테? 전 집주인, 양도자한테. 자, 그러면 이게 임차인이 거부하게 되면 전 집주인은 양수인한테 만약 집을 판다면 10억짜리면 이 10억 다 받아야 돼요. 만약 보증금이 7억이었다. 이게 승계된다면 3억을 받고 넘겨주면 양수인이 나중에 7억은 양수인이 돌려주면 돼요. 근데 이거를 이의제기 해가지고 임차인 나 승계 못하겠다 라고 하면 양수인한테 10억을 받아가지고 7억을 줘야 돼요. 임차인한테. 그리고 내가 3억 챙기고. 즉, 이 양수인은 전세 끼고 집을 못 사는 거예요. 10억을 다 줘야 되니까. 집 못 사죠. 10억 다 줄 거면 만약 저라면 10억을 다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이 10억 가지고 어딘가에 임차인이 승계한 거 있나?
10억으로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거 있나? 어차피 내가 돈이 10억 들어간다면 차라리 그걸 찾죠. 예. 그거를 승계되는 거. 전세 끼고 10억으로 살 수 있는 거. 이걸 찾겠죠. 임차인에게 사실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차 계약 이걸 승계할 거냐 말 거냐 이 권리가 있지만 사실상 이 거래 자체에 권한이 있는 거예요. 네. 이거 거부할 때 이 거래 자체가 안 될 수 있다고요. 이 양수인이 나 돈 없는데 못하겠어. 나 10억까지는 나 돈 없어. 거래 안 되죠. 이 집주인은 그러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고요. 돈은 급한데 당장 지금 사업이 안 돼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집을 못 팔아요. 팔아야 되는데.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어쨌든 법안은 발의가 됐으니까 참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어차피 작년에 철회될 때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. 임대인 변경 통지.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설사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건 빠질 것 같고 이제 가장 걱정인 건 이건데 이것도요 3 플러스 3 얘는 안 될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뭔가를 통과시켰다라고 하면 혹시 얘를 이렇게 수정해 가지고 대안으로 2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어요. 예. 사실 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좀 걱정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개정안 발의인 거지 이렇게 단단한 건 아니에요. 이게 실제로 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. 하지만 제가 지금 방송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성토가 있어야 돼요. 예.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. 뭔가 좀 말이 많아야. 작년에 이게 철회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한 달도 안 돼가 철회됐잖아요. 이때 엄청나게 말이 많았죠. 이게 대체 뭔 소리냐, 이거 말이 되는 거냐.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토하니까 아이고 그냥 접어버린 거죠. 예. 지금도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나머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가지 더 있거든요. 5가지가 이번 개정안에. 근데 이건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 영상에 좀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고 좀 나머지는 좀 걱정이 됩니다. 특히 이 갱신 청구로 9년 사는 거, 그리고 집 팔 때 임차인에게 엄청난 권리를 주는 거, 이런 것들은 좀 통과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것들이 좀 개정안 발의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안 했으면. 네, 그렇습니다.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예요. 좋은 게 아니라. 그래서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. 마무리할 시간입니다.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